안녕하세요. DK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식 중에서 다항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다항식은 중학교 1학년의 문자와 식, 2학년의 식의 계산, 3학년의 인수분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본 단원을 공부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중학교 내용을 다시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식 단원에서 연산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수에서 연산을 배운 것과 같습니다. 수와 식의 차이점은 간단히 말해 수로만 이루어졌느냐, 수와 문자가 섞여 있느냐입니다. 따라서 이번 단원에서는 문자가 있는 식의 사칙연산, 즉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우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다항식 중 다항식의 용어를 배우는데요. 세부 내용은 상수와 변수, 항과 식에 관한 용어,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용어들은 이번 단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될 것이니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용어들의 정의는 약속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따로 증명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각 용어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책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맨 처음 다뤄야 하는 용어는 상수와 변수입니다. 상수와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의 상은 항상 할 때 상입니다. 즉 변하지 않는 수입니다. 변수의 변은 변화할 때 변입니다. 즉 변하는 수입니다. 따라서 1, 마이너스 2, 3분의 1 등 숫자는 모두 상수입니다. 문자는 상수일 수도 변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A, B, C 등은 상수로 사용하고 X, Y, Z 등은 변수로 사용합니다. 변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특히 관심이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는 무엇에 관하여, 무엇에 관한이란 표현에서 무엇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변수에 대한 용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변수와 구분하기 위해 우리 수업에서만 이것을 관심 변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x에 관하여에서 x, xy에 관한해서 x와 y가 관심 변수입니다. 그리고 계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항에서 관심 변수와 곱해져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항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항과 식에 대한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항은 정의에서처럼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2ax의 제곱, x의 3승, 마이너스 2 등과 같습니다. 항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호, 숫자, 문자, 차수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2ax의 제곱의 부호는 마이너스, 즉 음입니다. 숫자는 2입니다. 대부분 부호와 숫자는 한 번에 말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숫자를 마이너스 2라 말하게 됩니다. 문자는 a와 x이고 차수는 a가 한 번 곱해져 있으므로 1차, x는 2번 곱해져 있으므로 2차입니다. 어디에서도 이 항이 x에 관한 항이라고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미리 a는 상수고 x는 변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즉 아직 이 항의 관심 변수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이 항이 x에 관한 항이라 하면 관심 변수는 x이고 x에 관한 2차 항입니다. 즉 항의 차수는 항에서 관심 있는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를 말합니다. 계수는 이러한 관심 변수 x를 제외한 부분, 즉 마이너스 2a입니다.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x의 3승의 부호는 플러스, 즉 양이고 숫자는 1입니다. 여기서 부호가 앞에 나오지 않으면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고 숫자가 보이지 않으면 1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자는 x, 차수는 3차입니다. 관심 변수가 x라 하면 이 식은 3차 항이고 개수는 1입니다. 마이너스 2와 같이 변하지 않는 수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x에 관한 2차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다고 하면 변수 x가 없는 항인 c가 상수항입니다. 이제 단항식과 다항식을 보겠습니다. 단항식의 단은 한자로 하나 단이고 다항식의 단은 한자로 많을 따입니다. 많다는 것은 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항이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각각을 별도의 항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2x의 제곱 y는 항이 1개인 단항식입니다. 2x 플러스 3y는 항이 2개인 다항식이고 3x의 제곱 y 더하기 x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항이 4개인 다항식입니다. 다음은 최고차항과 식의 차수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x에 관한 다음의 식이 있다고 하면 첫 항은 3차 항, 둘째 항은 2차 항, 셋째 항은 1차 항, 마지막 항은 상수항이 됩니다. 이 항들 중 차수가 가장 높은 항, 즉 첫 번째 항이 최고차 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은 최고차항의 차수를 이용해 3차 식이라 합니다. 마지막은 동류항입니다. 정의에서처럼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으면 동류항입니다. 예를 들어 2x의 제곱과 마이너스 3x의 제곱은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기 때문에 동류항입니다. 2x의 3승과 2x의 제곱은 문자는 같으나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동류항이 아닙니다. 3x의 제곱과 마이너스 2y의 제곱은 차수는 같으나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동류항이 아닙니다. 동류항을 찾는 것은 다항식의 덧셈 뺄셈과 인수분해 등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항과 식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은 영어로 term으로 번역됩니다. term에는 용어 또는 단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학이 세상을 설명하는 언어라면 그 언어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항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어가 연결되면 문장이 되듯 항이 연결되면 식이 됩니다. 식이 언어에서 문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차 함수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은 이 그래프의 모습, 두 번째 항은 그래프의 좌우 위치, 세 번째 항은 그래프의 위아래 위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항을 연결한 식은 이 함수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즉, 각 항들은 개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항이 모인 식은 전체 의미를 전달합니다. 수학이 언어와 비슷한 점이 재밌지 않나요? 다음으로 보게 되는 용어는 식에서 항을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림차수는 말 그대로 차수가 내려가는 순서, 즉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고, 오름차수는 역시 말 그대로 차수가 올라가는 순서, 즉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의 순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무엇에 관한 식 또는 무엇에 관하여 정리하라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각 항의 차수와 최고차항을 확인합니다. 내림차순이면 차수가 낮아지도록, 오름차순이면 차수가 높아지도록 항을 이동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항은 부호와 함께 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x에 관한 다음 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x에 관한 식임을 확인하고 가장 높은 차수는 마이너스 x의 3승임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맨 앞으로 마이너스 x의 3승이 와야겠죠. 다음은 플러스 2x의 제곱, 다음은 플러스 3x, 마지막으로 플러스 1이 위치하면 됩니다. 여기서 3x는 앞에 플러스 부호가 생략된 것을 알고 계시죠? 식에 여러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리하려는 문자가 아닌 다른 문자도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의 식을 x에 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적어주는 것이 보기 좋습니다. x에 관한 2차항, 1차항, 상수항에서 y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그 이유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최고차항이 맨 앞에 나와 식이 몇 차인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차수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경우에는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상수항부터 계속 차수가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첫 단원인 다항식의 용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DK였습니다.